문제는 너야. 나일 리가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병원 예약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병원이었어요. 검사 결과는 항상 같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제 안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정하은은 26살에 윤도현을 만났어요.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도현은 IT 스타트업 개발자였고 말을 재미있게 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하은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현은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은이 좋아하는 케이크, 예쁜 머리핀, 손편지까지. 하은 씨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도연의 말은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하은은 그런 도연이 진심으로 좋았어요. 6개월 후 도연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하은 씨, 평생 함께 해줄래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신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하은은 아침마다 도연에게 밥을 차려주고 도연은 퇴근 후 하은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고마워.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물었어요. 우리 언제쯤 아이 가질까?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도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모님도 기다리시는데. 그 후로 도연은 자주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점점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도연이 말했어요. 하은아, 우리 병원 가볼까? 첫 번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정하은 씨, 모든 수치가 양호합니다. 임신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은은 안도했어요. 도연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나는 괜찮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시간 문제겠네.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달라졌어요. 정말 검사 제대로 받은 거야? 다른 병원 가봐. 하은은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문제는 너지, 나일 리가 없어.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아, 그런 말하지 마.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몸에 뭔가 있는 거야. 하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병원,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더욱 세밀한 검사를 받았어요.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임신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배우자분은 검사 받아보셨나요? 하은은 멈칫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연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도 검사 한번 받아볼래?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은은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도연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남자한테 그런 말하는 거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하은은 움찔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도연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어요. 하은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도연은 그제야 하은을 봤습니다. 앞으론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응, 미안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낼까? 그 후로도 도연은 계속 하은에게만 책임을 물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알아? 친구들은 다 애 낳았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창피해. 넌 여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하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나 때문일까? 하은은 네 번째 병원, 불임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정밀한 검사를 모두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 상담일.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하은 씨,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신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배란도 규칙적이고 난소 기능도 우수해요. 하은은 눈물이 났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막막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생각했어요. 그럼 도연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을 다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도연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또렷이 기억났으니까요. 하은은 그저 모든 걸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점점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은아, 나 믿지? 도연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800만 원. 제가 7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차 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들뜬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하은아, 대박 소식 있어.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 돌아봤어요. 무슨 일인데?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사업 제안을 했어. AI 스타트업인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몇 배는 불린대. 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겠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투자금이 좀 필요해. 저는 손을 멈췄어요. 얼마나?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근데 나는 지금 3천 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내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성공하면 집도 바꾸고 아이도 여유 있게 키울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제가 7년간 모은 전부였어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부터 시작해서 매달 조금씩 모은 돈. 언젠가 집을 사거나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도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나 믿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년만, 딱 1년만 믿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도연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하은아. 넌 정말 최고야.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4,8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돈을 받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걱정하지 마. 1년 후엔 몇 배로 불려줄게.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내가 나한테 사업 투자금으로 4,800만 원을 빌려줬지? 1년 안에 꼭 갚을게. 아니, 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믿어. 우리 같이 잘 살자. 도연은 녹음을 멈추고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하은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사업은 대박이 났다고 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새 차를 끌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아, 차 바꿨어? 도연은 가볍게 대답했어요. 응, 사업 잘 돼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갚을 수 있어? 도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어요. 아, 그거 아직 좀 더 굴려야 해. 지금 빼면 손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차는 샀잖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회사 차야. 사업상 필요한 거고, 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간섭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점점 달라졌어요.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말투도 건방져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는 날도 줄어들었어요. 오늘 회식 있어.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늦어. 핑계는 많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유리.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왜 남의 폰 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가 누구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직원이야. 왜 이래? 의심병 걸렸어?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약속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는 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하은아,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답답했어. 넌 너무 평범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안 맞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내 돈은? 4,800만 원은? 도연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투자금이잖아. 손해본 거야. 사업이 원래 그런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1년 안에 갚는다고 했어. 녹음도 있어.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녹음? 그거 법적 효력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냥 부부간 대화일 뿐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이미 다른 사람 있어. 유리, 너보다 훨씬 나아. 예쁘고 똑똑하고 나랑 잘 맞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내 변호사한테 보내. 연락처 적어놨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7년간 모은 돈, 3년간의 결혼 생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봤어요. 재산 분할 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도연 명의였고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년을 모은 돈, 3년의 결혼 생활, 모든 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는 곳,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대전역에 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쓰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차리며 말했어요. 일단 천천히 쉬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도연이 비웃는 얼굴, 사라진 4,800만 원, 너는 평범해라는 말.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간 방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은아, 밥 먹자.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엄마 때문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엄마가 말했어요. 하은아, 오늘 가게 좀 도와줄래? 손이 모자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오는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엄마는 직접 만든 반찬을 정성껏 팔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무 썰고 양념 섞고 용기에 담는 일.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하은아, 요리 실력 늘었네. 예전엔 칼질도 서툴렀는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때문에 매일 요리했으니까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배운 건 내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카메라를 든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촬영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강재민. 다큐멘터리 감독 재민 씨는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이야기를 담는 다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촬영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실래요? 엄마는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재민 씨는 며칠간 가게에 왔습니다. 카메라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담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겼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가 물었어요. 하은 씨, 요리 배운 적 있으세요? 손놀림이 프로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 좋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재민 씨는 가끔 들렀어요. 반찬을 사러 오기도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가 물었어요. 하은 씨, 요즘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요. 이혼하고 내려왔거든요. 재민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7년간 모은 돈을 남편한테 다 줬어요. 사업 투자금이라고. 근데 사기당한 거였어요. 재민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제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재민 씨가 말했어요. 하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재민 씨는 제 눈을 봤습니다. 순진한 게 잘못인가요? 믿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재민 씨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제가 다큐 작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은 씨처럼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저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민 씨가 제안했어요. 하은 씨, 혹시 SNS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SNS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재민 씨는 웃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은 씨가 만드는 요리,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요즘 건강한 집밥 콘텐츠 정말 인기 많거든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재민 씨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재민 씨와 함께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바른 반찬 이야기, 건강하고 정성 담긴 집밥의 가치. 재민 씨는 편집까지 도와줬어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몇십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재민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는 장면, 동네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한 달쯤 지나자 조회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요즘 이런 집밥이 그리웠어요. 어머니 손맛 그리워서 왔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어요.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놀랐어요. 브랜드요?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른 식당 같은 이름으로 건강한 반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재민 씨가 말했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일단 주문받고 만들어서 보내는 거 엄마랑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해보자, 하은아.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정성껏 포장하고 손편지를 함께 넣었어요. 건강하게 드세요.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저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니 와라. 도연의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 씨가 제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이미지, 윤도현, 서유리,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보여주고 싶어. 재민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야겠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래요. 바른 식단은 1년 만에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직원도 3명 고용했어요. 그리고 재민 씨와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재민 씨는 제가 무너졌을 때 옆에 있어줬고 다시 일어설 때도 함께 있어줬어요. 6개월 전 재민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은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한 달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하은 씨. 삼둥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멍했어요. 삼둥이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한 삼둥이에요. 재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대박이다, 하은아.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원하던 아이. 너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저를 비난하던 그 도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삼둥이를 임신했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연의 문자가 왔어요. 결혼식 초대장. 재민 씨는 반대했습니다. 가지마, 하은아. 저 사람들 너 괴롭히려고 부른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민 씨, 이번엔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간 모은 거예요. 모든 증거. 재민 씨는 제 눈을 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결혼식 당일. 서울 강남의 고급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옷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식장 입구에서 하객 명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하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기, 신랑 측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꽃들, 웃고 떠드는 하객들.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식이 시작됐어요. 도연이 입장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찌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쯤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부께서 임신 중이시라.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도연과 유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유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유리는 도연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유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부인?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유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전 부인은 아이 못 낳는다며? 그래서 이혼한 거라며? 도연은 유리를 말리는 척하며 웃었어요. 유리야, 그만해.
하지만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쉽게 임신했는데 전 부인은 왜 못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똑바로 봤어요. 유리 씨,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유리는 비웃었습니다. 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었어요. 4번의 병원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군데 병원 진단서 모두 임신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여기서 왜 이래?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혹시 프로젝터 빌릴 수 있을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후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첫 번째 파일, 녹취록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아, 1년 후엔 몇 배로 불려줄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다음 화면, 은행 이체 내역. 정하은 윤도현, 4,800만 원. 2022년 4월 15일. 저는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서 4,800만 원을 빌렸어요. 사업 투자금이라고 1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화면, 도연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윤도현, 진단명 남성 불임, 정자 무력증.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도연 씨한테 있었어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임신했잖아. 저는 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 유리 씨 아이, 친부는 도연 씨가 아니에요.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유리 씨가 다른 남자와 자주 만났다는 증거도 있어요. 그 남자가 진짜 아버지예요. 도연이 유리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도연 씨는 저를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했고 제 돈을 가로채고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삼둥이를 임신했어요. 건강한 삼둥이요. 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유리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식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재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은 씨, 법원 판결 나왔어요.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4,800만 원 전액과 사업 기여금 2천만 원, 총 6,800만 원 배상 판결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사건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연의 거짓말이 SNS로 퍼졌고 그의 회사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났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었어요. 유리는 도연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어요. 4,800만 원 사기 소송, 그리고 사업 기여금 청구. 제가 도연에게 준 돈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그 사업이 성공했으니 저도 몫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연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어요. 결국 도연은 재산을 정리해서 저에게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송금 확인 문자를 받은 날 저는 재민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6,800만 원. 다 들어왔어. 재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하은아.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재민 씨,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전부 기부하고 싶어요. 재민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저는 대답했어요. 여성자립센터. 저처럼 속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는 곳. 재민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일주일 후 저는 여성자립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께 설명드렸어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이 돈을 기부하고 싶어요. 가스라이팅 피해자, 경제적 착취 피해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센터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기부 증서를 받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돈은 이제 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였으니까요. 바른식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결혼식장 사건 이후 오히려 저희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정하은 대표님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원을 10명으로 늘렸고 배송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월 매출 1억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하은 대표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재민 씨가 말했어요. 해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야. 방송 녹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MC가 물었어요. 정하은 대표님,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MC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곧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하은 대표님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행복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재민 씨는 매일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들 빨리 보고 싶다. 엄마는 대전에서 올라와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은아, 넌 정말 잘 이겨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재민 씨가 황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은아, 힘내. 조금만 참아.
10시간의 진통 끝에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남자아이. 둘째, 여자아이. 셋째, 남자아이.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아기들. 재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고생했어, 하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병실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가 못 낳는다고 저를 비난하던 도현. 하지만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6개월 후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방언서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재민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몇 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죠. 돈도, 남편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로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아이들, 믿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제 자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나야. 도연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지치고 초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다 잃었어. 회사도, 돈도, 사람도.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도연 씨도 새로 시작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거실로 왔어요. 누구 전화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과거에서 온 전화. 재민 씨는 제 옆에 앉으며 제 어깨를 안았어요. 사랑해, 하은아. 저는 재민 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